돈이 가족을 파괴할 수 있을까?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3명의 실루엣. 각자의 속마음이 자막으로 떠오른다. 70대 어머니의 병실에 모인 자식들. 그들이 정말로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 병실 안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노인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암말기 진단을 받은 순옥 씨.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주뿐이었다. 낡은 집과 시골 땅의 항공샷이 스쳐 지나간다. 남은 재산은 오래된 집 한 채와 시골의 작은 땅. 하지만 이 작은 재산이 가족을 지옥으로 끌어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병실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아들이 들어선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모인 가족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순옥에 떨리는 손이 유언장 용지를 잡는 클로저.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마이너스. 1장 발단 병실의 유언장. 어머니의 마지막 준비. 서울대병원 7층 702호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70세 순옥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의사는 3주에서 한 달이라고 했지만 순옥은 자신의 몸이 더 빨리 무너져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폐암 사기.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었다. 통증 완화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순옥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병상 옆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가져다 준 유언장 양식이 놓여 있었다. 며칠째 펜을 잡고 있지만 쉽게 글씨가 써지지 않았다. 그것은 손의 떨림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 순옥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다. 큰아들 민호 45세, 작은아들 민수 42세, 그리고 막내딸 민정 39세.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순옥은 그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특히 큰아들 민호와 그의 아내 영희 사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병원비 때문에 자주 찾아오는 민호 부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해시태그 첫 번째 방문자들. 오후 2시경 병실 문이 열렸다. 큰아들 민호가 아내 영희와 함께 들어왔다. 민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직장에서 바로 온 듯 넥타이가 아직 단정하게 매어져 있었다. 반면 영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순옥은 그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구나.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저희야 뭐. 바쁘게 살죠. 어머님 병원비며 집 관리며.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이 무거운 기분.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영희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서. 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죠. 다만. 영희가 민호를 힐끗 쳐다보더니 계속 말했다. 다만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라니? 유언장 말씀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저희도 어렵고 어머님도 마음 편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집도 오래되어서 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시골 땅도 세금만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가 장남이니까 집은 제가 물려받아서 잘 관리하고. 순옥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시태그 두 번째 방문자. 30분 후 작은 아들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민수는 형과는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님도 와 계시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형보다 훨씬 따뜻했다. 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수야 왔구나. 고맙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많이 드세요. 민수는 형과 형수에게 간단히 인사를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형제지만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 특히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재산이나 비용 부담 문제로 의견차를 보이곤 했다. 형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일 끝나고 바로 왔어. 어머니 상태도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일들도 좀 상의해야 해서. 필요한 일들이요? 영희가 끼어들었다. 유원장 정리 말이에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상황인 만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수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민수야, 나도 알고 있어.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둬야지.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는 확실히 해야겠구나. 해시태그 마지막 방문자.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막내딸 민정이 도착했다. 민정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평소에도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오빠들과 형수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오느라. 괜찮다 민정아. 와줘서 고맙구나. 민정이 와서야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화기애애하지 않았다. 각자의 속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정은 평소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자신의 생활도 바쁜데다 오빠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요? 민정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민호가 대답했다. 어머니 유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 그런 이야기를. 민정도 표정이 어두워졌다. 영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차피 해야 할 이야기잖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복잡해져요. 특히 집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이요? 네, 어머님 집 말이에요. 관리도 쉽지 않고 세금도 계속 나가고. 장남인 민호 오빠가 물려받아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정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잠깐, 그런 건 저희끼리 상의해서 정할 일 아닌가요? 뭘 상의해? 예전부터 관례상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거 아니야? 민호가 말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 요즘 시대에 무슨 관례를 들먹여? 공평하게 나눠야죠. 공평하게? 그럼 병원비는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순옥은 자식들의 말싸움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해시태그 어머니의 마음. 그만해라. 순옥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평소에는 약한 목소리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가지겠다고? 세 자식 모두 머리를 숙였다. 순옥은 가슴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참으려 애썼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민호가 변명했다.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니? 너희가 정말로 관심 있는 건 내 건강이냐 아니면 내가 남길 재산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순옥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유언장 양식을 바라봤다. 며칠째 고민하고 있던 그 종이 이제야 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너희들 모두 나가거라.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리들. 해시태그 혼자 남은 병실에서. 병실이 조용해지자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간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하루도 하나씩 줄어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순옥은 지난 70년의 삶을 되돌아봤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워낸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 그런데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었다. 물론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서의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아내 영희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늘 불안해했다. 민수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민정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논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순옥은 유언장 양식을 다시 들여다봤다. 변호사는 간단하다고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만 명확히 적으면 된다고. 하지만 순옥에게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건 뭘까? 집과 땅이라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약을 챙겨주고 갔지만 순옥은 잠들 수가 없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로비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다. 해시태그 밤의 대화들. 한편 병원 1층 로비에서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상처드린 것 같다. 당연하지.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병상에 계신데 재산 얘기부터 꺼내니까. 그럼 언제 하자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서 싸우는 게 낫겠어? 영희가 끼어들었다. 어차피 해야 할 얘기잖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야?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말씀도 맞긴 한데 타이밍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을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병원비는 누가 내고 간병인 비용은 누가 대고 집 관리는 누가 하는데? 그건 형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맞받아쳤다. 저도 제 몫은 하고 있어요. 내 몫? 한 달에 50만 원 보태는 게 내 몫이야. 형님은 100만 원 내시면서 집까지 차지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제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민정은 중간에서 말렸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격해져 있었다. 해시태그 새벽의 결심. 새벽 3시. 순옥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져서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제 알겠구나. 순옥은 침대 옆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첫 줄을 적기 시작했다. 나 김순옥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하지만 곧 펜을 멈췄다. 단순히 재산을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순옥은 유언장을 완성하지 않았다. 대신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자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새벽에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순옥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1장.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다시 병실로 찾아왔다. 어제의 일로 인해 모두 어색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순옥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호가 먼저 사과했다. 괜찮다. 너희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런데 어머니, 유언장은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구나.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집과 땅이냐, 아니면 나와의 마지막 시간이냐. 그걸 확실히 해야겠구나. 1장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있었다. 병원 복도의 긴장된 분위기. 자막으로 3일 후가 떠오른다. 평화로웠던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민호 부부가 병실로 향하는 모습. 손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다. 3일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격한 목소리들. 돈 앞에서 가족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을까? 마이너스. 오전 10시. 민호와 영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순옥은 아침 식사를 겨우 반 정도 마친 상태였다. 암 환자들에게 흔한 일이지만 식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민호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조금 먹었는데. 그게 뭐니? 아, 이거요? 민호가 서류를 내려다봤다. 부동산 관련 자료 좀 가져왔어요. 어머님 집이랑 땅 현재 시세가 어떤지 알아봤거든요.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다. 3일 전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었다. 영희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미리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손해? 네, 상속세 같은 것도 그렇고. 복잡하게 얽히면 세금도 더 많이 나와요. 민호가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보세요, 어머님. 이게 우리 집 현재 시세예요. 3억 2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시골 땅은 1억 정도고. 너희가 벌써 감정평가까지 받았다는 거니? 순옥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조사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대략적인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민호가 서둘러 변명했다. 대략적인 시세를 왜 알아봤는데? 영희가 나섰다. 당연히 상속 준비 때문이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리 계획 세워두지 않으면. 그래서 집은 민호 오빠가 상속받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장남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뒷바라지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순옥은 숨이 막혔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해시태그 두 번째 방문 더 큰 아빠. 어머님,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또 다른 문제? 병원비요.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만해라. 순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무작정 병원비만 댈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하자는 거죠. 집을 민호 오빠 명의로 넘겨주시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순옥은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너희,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거니? 어머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민호가 황급히 해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실적인 방안이라. 순옥이 중얼거렸다. 너희에게는 내가 빨리 죽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겠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해시태그 작은 아들의 등장. 점심시간 즈음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따뜻한 죽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져왔다. 하지만 병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민수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가 불편한 듯 입을 열었다. 별일 아니야. 앞으로 일들 좀 정리하자고 이야기한 것뿐이야. 무슨 정리요? 영희가 대답했다. 유산 상속 문제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미리. 또 그 이야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형님, 3일 전에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셨잖아요. 민수야, 현실을 봐야지. 어머니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고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병원비는 제가 더 낼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너가 더 낸다고? 영희가 비웃었다. 한 달에 50만 원 내면서 무슨 소리야. 50만 원이 적다는 거예요. 민호 오빠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어. 거기다 간병인 비용까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형수님, 돈 많이 낸다고 어머니 집까지 가져가려고 하세요.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거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형제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해시태그 막내딸의 충격적인 제안. 오후 3시 민정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제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민정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빠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민정아, 너도 왔으니까 같이 이야기하자.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유산 문제 말이야.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 집 말이에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순옥이 경악했다. 집 팔아서 현금으로 3등분하면 공평하잖아요. 시골 땅도 마찬가지고. 민정의 제안은 형제들조차 놀라게 했다. 민정아, 그건 좀. 민수가 말을 꺼냈다. 왜요? 가장 공평한 방법 아닌가요? 집 하나 때문에 계속 싸울 거예요. 영희가 반발했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살라고?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차피. 민정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모두가 그 다음 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라는 말이었다. 해시태그 탐욕의 절정.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들. 정말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고 집을 팔자고 하고 담보대출까지 받겠다고 하는 게?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죽음이야. 그래야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어머니. 민호야, 내가 정말 장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돈 조금 더 낸다고 집을 독차지하겠다는 게 책임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야, 너는 어떻고? 형보다 돈을 적게 냈다고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민수도 입을 다물었다. 민정아, 너는 또 어떻고? 어머니 집을 팔아서 현금을 나눠 가지자고. 그게 딸이 할 말이니?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해시태그 병실에서의 폭발.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영희가 갑자기 소리쳤다. 병원비며 간병비며 언제까지 무작정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럼 될 생각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로요? 어머님이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영희야. 민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는 계속해서 쏟아냈다. 솔직히 말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매일 병원 오고 간병인 관리하고 집 관리하고. 그런데 나중에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짐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달라는 거지. 병실이 조용해졌다. 영희는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해시태그 가족의 붕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너무하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영희가 되받아쳤다. 너는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서 나중에 재산은 똑같이 받겠다는 거야. 돈 문제로 따지고 싶으면 정확히 따져봐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 거, 명절 때마다 드린 거 다 계산해 보자고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비 조금 더 낸다고 집을 독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차지가 아니라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관리요? 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요. 형제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민정도 끼어들었다. 오빠들, 이럴 시간에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 민수가 비웃었다. 어머니 집 팔아서 돈 나눠 가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야. 그럼 계속 싸울 거예요. 이렇게? 해시태그 어머니의 절망. 순옥은 자식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순옥의 약한 목소리는 자식들의 고함 소리에 묻혔다. 그만해라. 이번에는 순옥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고함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너희들, 정말 내 자식들이 맞니?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가라. 모두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해시태그 혼자 남은 밤.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까 큰 소리가 들려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순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70년의 인생이 헛된 것 같았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웠구나.
그날 밤 순옥은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해시태그 복도에서의 마지막 대화. 한편 복도에서 자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형수님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되신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다. 내 탓이야. 너도 돈 타령하면서 뭔 소리야. 민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다. 다들 진정해. 어머니가 화나실 만도 해. 진정하라고? 영희가 소리쳤다. 당신이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민정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정말 너무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어머니 마음에 상처 다 냈는데.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다. 해시태그 2장의 마무리. 다음 날 아침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순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간병인이 와서 아침 약을 챙겨줬지만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자식들은 안 오나요? 간병인이 물었다. 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유언장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었던 그 종이. 이제는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순옥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카드가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막으로 5일 후가 떠오른다. 가족들이 떠난 후 5일이 지났다. 홀로 누워있는 순옥의 모습.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어머니는 혼자였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깊은 상처와 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이 병실을 찾아왔을까? 마이너스. 순옥이 자식들을 내쫓은 지 5일이 지났다. 그 사이 아무도 병실을 찾지 않았다. 간병인과 간호사들만이 하루 몇 번씩 들어와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할 뿐이었다. 순옥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식사량도 줄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은 언제 오시나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연락이라도. 필요 없어요. 순옥은 더 이상 자식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날의 일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간병인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이라도 해보시는 게. 가족? 순옥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환자의 가족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해시태그 유언장 작성의 고민. 순옥은 며칠 동안 유언장 작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변호사가 가져다준 양식은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 처음에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재산이 이들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순옥은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김태수.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사랑했다. 만약 그가 지금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갑 속에 간직해온 작은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 순옥아, 재산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거든.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해시태그 낯선 방문자. 오후 3시경 순옥이 깜빡 잠에 들어있을 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간호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을 뜨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상처 자국들이 있었다. 특히 왼쪽 뺨에는 오래된 칼자국처럼 보이는 흉터가 있었다. 누구세요? 순옥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순옥은 더욱 당황했다.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낯선 남자는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김진우? 순옥에게는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네, 그리고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저도 이 집의 아들입니다. 해시태그 충격적인 고백. 뭐라고요? 순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집의 아들이라니? 제가 김태수 씨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남편분의 아들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어요. 남자 김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진우가 첫 번째 사진을 내밀었다. 흑백 사진으로 젊은 김태수가 한 여자와 함께 찍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순옥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충격에 빠졌다. 분명히 남편 김태수였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제 어머니입니다. 아니, 제 친어머니죠. 진우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태수 씨는 어머님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친어머니고 제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순옥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럼 당신은? 네, 김태수 씨의 첫째 아들입니다. 어머님 아들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해시태그 숨겨진 과거의 폭로. 진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제 친어머니는 김태수 씨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컸거든요. 순옥은 듣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김태수 씨는 어머님과 결혼하게 된 거고 제 친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웠어요. 그럼 내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 생활비도 보내주셨어요. 진우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은행 송금 내역서였다. 김태수 명의로 매월 일정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20년간 이어져 있었다. 순옥은 현기증이 났다. 남편이 20년 동안 자신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 친어머니가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진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김태수 씨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고. 해시태그 증거들의 제시. 진우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내놓았다. 김태수가 직접 쓴 편지들, 진우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혈액형 검사 결과까지. 이게 제가 김태수 씨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순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모든 것이 진짜인 것 같았다. 특히 김태수의 필체는 확실히 남편 것이었다.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우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진짜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당당하게 만나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순옥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해시태그 진우의 진짜 목적.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인사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저도 김태수 씨의 아들이니까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순옥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유산 상속권. 네, 법적으로 보면 저도 상속인 중 하나거든요. 물론 어머님과 다른 자녀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우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까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사고가 나서 진우가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그제야 순옥이 알아챘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없고. 해시태그 가족들의 등장.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호, 민수, 민정이 모두 함께 들어왔다. 5일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 저희가. 민호가 말을 시작하다가 진우를 보고 멈췄다. 이분은 누구세요? 세 남매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김진우? 민수가 되물었다. 순옥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여러분의 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형. 민정이 어리둥절해했다. 네, 저도 김태수 씨의 아들이거든요. 해시태그 폭탄선언.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세 남매는 진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호가 먼저 반응했다. 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은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다. 민수가 서류를 받아서 살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모두 진짜입니다. 민정도 사진들을 보더니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정말?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영희가 뒤늦게 병실에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호가 설명했다. 이분이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아들?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설마 유산을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해시태그 의심과 경계.
영희의 말에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증거라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DNA 검사를 해보셔도 됩니다. DNA 검사? 민수가 물었다. 네, 김태수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직접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검사해보면 형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왔는데? 제 친어머니가 말리셨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지금은 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진우는 친어머니의 유서도 보여줬다. 해시태그 가족회의. 순옥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앉아라.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가족들이 모두 앉자 순옥이 입을 열었다. 진우 씨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어머니 확실해요. 민정이 물었다. 내 아버지 필체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그리고 사진 속 내 아버지 모습도 분명해. 세 남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영희가 즉시 항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 상속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진우가 반문했다. 법적으로 저도 상속인이에요. 법적으로? 민호가 웃었다. 혼외자 자식이 무슨 상속권이 있다고? 민호야. 순옥이 꾸짖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해시태그 긴장의 고조.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세 남매는 진우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고 진우는 당당하게 맞섰다. DNA 검사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DNA 검사 비용은 누가 내요? 영희가 따졌다. 제가 낼게요. 그리고 만약 가족이 맞다고 해도 지금까지 가족 노릇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민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고 어머니 병원비도 안 내고. 제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어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 친어머니가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영희가 맞받아쳤다. 순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며칠 전 자식들의 탐욕을 보고 실망했는데 이제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우에게 동정심도 느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것도 불쌍했고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도 안타까웠다. 모두 조용히 해라. 순옥의 목소리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진우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순옥이 세 자녀를 바라봤다. 만약 진우 씨가 정말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어머니. 민호가 항의했다. 하지만 유산 문제는 별개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 해시태그 3장의 마무리. 그날 저녁 병실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우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머물기로 했고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순옥은 혼자 남아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진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그는 분명 불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돈을 원하고 있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내 재산만 노리는구나. 순옥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DNA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족의 긴 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DNA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들이 몽타주로 이어진다. DNA 검사가 시작되었다. 긴장된 표정의 가족들. 각자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었다. 7일 후 운명의 결과가 나왔다. 봉인된 검사 결과지를 든 의사의 손.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병실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언쟁. 소리치고 밀치고 울부짖는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담당 의사는 순옥의 병실에 가족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민호, 민수, 민정, 그리고 진우까지. 영희도 함께 있었다.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가 봉인된 서류를 열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김진우 씨와 김민호, 김민수, 김민정 씨 간의 혈연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다. 99.7%의 확률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가 맞습니다. 병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진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세 남매의 얼굴에는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진짜였구나. 민정이 중얼거렸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설사 혈연 관계가 맞다고 해도 그게 상속권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시태그 법적 공방의 시작. 진우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네, 법적으로 저도 김태수 씨의 자녀이므로 상속권이 있다고 하더군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형님도 변호사 쓰시잖아요. 어머님 유언장 작성할 때.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둘 다 법적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영희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 노릇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버님 장례식에도 안 오고 어머님 병간호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신 핑계고. 갑자기 병실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해시태그 재산 분할 요구. 진우는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4등분만 해주세요. 4등분? 민호가 어이없어 했다. 집과 땅을 4등분? 네, 법적으로는 제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장남? 영희가 소리쳤다. 무슨 장남이야. 나이로는 제가 제일 많잖아요. 이 말에 민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사기꾼이. 어디서 굴러온 놈이 우리 재산을 노려. 민호가 진우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민수가 급히 말렸다. 형, 진정해.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해시태그 첫 번째 물리적 충돌. 당신 같은 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됐어. 민호가 진우의 옷깃을 잡았다. 놓으세요. 놓아? 내가 왜 놓아야 해? 진우도 밀어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순옥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다. 형,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놔. 이 사기꾼을 용서할 수 없어. 영희도 소리쳤다. 당신들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진우가 대답했다. 저도 어머님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권리를. 권리? 무슨 권리? 해시태그 과거의 폭로. 그때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그만해요. 어차피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뭐?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잖아요. 그 결과가 진우 씨고. 민호가 민정을 노려봤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희가 비웃었다. 그럼 너는 재산을 4등분 하자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공평. 민호가 소리쳤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 뒷바라지한 건 뭐고? 진우가 끼어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쓴 비용을 계산해서 제외하셔도 돼요. 계산?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시태그 감정의 폭발.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모든 사람이 민수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 봤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시는 기분이 어떨지.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형님도 영희 누나도 민정이도 그리고. 민수가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 씨도.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 모두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민수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해시태그 순옥의 분노. 순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 힘을 다해서였다. 너희들. 정말 다 미쳤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40년 넘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민호가 말을 꺼내려 했다. 닥쳐라. 순옥의 고함에 모두가 놀랐다. 평생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순옥이었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니? 그래서 내 앞에서 재산 분할 싸움을 하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야, 내가 장남이라고? 장남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떨궜다. 민수야, 너는 또 어떻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민수도 울먹였다. 민정아, 너는 내 집을 팔자고? 내가 평생 살던 집을? 민정이 눈물을 흘렸다. 해시태그 진우에 대한 질책. 순옥이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당신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친어머니가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도 힘든 상황이라서. 힘들다고 다른 사람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거예요.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해시태그 영희의 막말. 영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라고? 병원비며 간병비며 언제까지 저희가 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때문에 저희 생활도 힘들어졌다고요. 순옥은 영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가 빨리 죽으면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가 편하겠구나. 영희가 계속해서 쏟아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면서 왜 유언장도 안 써주세요?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영희야. 민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싫어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왜 저희가 손해를 봐야 해요? 해시태그 병실의 아수라장. 순옥이 갑자기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순옥이 유언장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정이 놀라서 물었다. 유언장 쓰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모든 사람이 순옥의 손에 집중했다. 그런데 순옥이 적는 내용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다. 내 모든 재산을. 순옥이 중얼거리며 적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수가 말렸다.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다. 소아암 하나후원회에 전액 기부한다. 해시태그 충격의 선언. 뭐라고요? 민호가 소리쳤다. 기부해버릴 거야. 너희들이 싸울 거면 차라리 다 기부해버리겠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희가 다가왔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순옥이 유언장을 완성하려 했지만 민호가 급히 뺏으려 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진우도 당황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해시태그 마지막 폭발. 영희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안 돼요. 그 돈으로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희가 순옥에게서 유언장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놔요. 그거 제 거예요. 뭐가 내 거야. 순옥이 소리쳤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민호는 아내를 말리려 하고 민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하고 민정은 울면서 모두를 말리려 했다.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다들 그만해. 민정이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소란이 너무 커져서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이 달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환자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료진이 강제로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순옥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민수가 걱정스럽게 불렀다.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와서 순옥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모두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의료진의 강력한 요구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영희가 진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제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진우가 맞받아쳤다. 민호와 민수도 서로를 비난했다. 형님이 처음부터 욕심부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욕심부렸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민정은 복도 한쪽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해시태그 사장의 마무리. 결국 보안요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을 병원에서 내보냈다. 오늘은 모두 집에 가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면회 금지입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졌다. 병실에 혼자 남은 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태를 체크했다. 많이 힘드셨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순옥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 유언장을 다시 쓰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 가족의 비극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사장은 이렇게 끝났다. 가족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하루. 하지만 진짜 결말은 아직 남아 있었다. 병원의 새벽 풍경. 고요한 복도와 희미한 조명. 그날 밤 순옥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 홀로 병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순옥의 모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의 모습.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3일 후. 순옥은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와 충격에 빠진 가족들. 남겨진 유언장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순옥은 잠들 수 없었다. 낮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 진우의 등장, 그리고 병실에서 벌어진 난투극까지.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야 할까? 순옥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며칠 전 작성하려다 만 그 종이.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정말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벽 3시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 김순옥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 문장을 적고 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해시태그 진짜 유언장의 내용. 순옥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나갔다. 내 집과 시골 땅, 그리고 예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암 환아 후원회에 기부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순옥은 각 자식들에게 남기는 편지도 함께 적었다. 큰아들 민호에게. 민호야, 너는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그 책임감이 욕심이 되어버렸구나. 진짜 장남의 역할은 재산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화합시키는 거란다. 너에게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겨준다. 작은 아들 민수에게. 민수야, 너는 마음이 따뜻하지만 때로는 너무 약했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를 가져라. 너에게는 정의로운 마음을 남겨준다. 막내딸 민정에게. 민정아, 너는 현실적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차가웠구나.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단다. 너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남겨준다. 진우에게. 진우야,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이었을 거야. 이제 너도 이 가족의 일원이다. 하지만 가족이 된다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지는 거란다. 너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을 남겨준다. 해시태그 특별한 조건.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특별했다. 단, 이 기부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한다. 첫째, 4명의 자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둘째, 앞으로 1년간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모두 모여 가족 식사를 할 것을 약속할 것. 셋째, 진우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김태수의 아들로 인정할 것.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그 누구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순옥은 마지막 줄을 적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다면 너희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거야. 순옥은 유언장을 완성한 후 평안해졌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튿날부터 자식들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어제의 일 때문에 모두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가 먼저 사과했다. 괜찮다. 너희도 각자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순옥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하고 따뜻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많이 편해졌구나. 마음이 정리되니까 몸도 편해지는 것 같아. 진우도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어제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진우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가족들은 어제의 일을 반성하며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셋째 날 밤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3일 후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장례식이었다. 민호, 민수, 민정, 그리고 진우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을 그런 식으로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형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저도 죄송해요, 오빠들. 제가 너무 차갑게 말한 것 같아요. 민정도 사과했다. 진우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다. 아직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진우 씨도. 어머니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정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마지막을 어지럽게 만든 것 같아서.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다. 가족들은 장례식장의 작은 방에 모여 앉았다. 고인의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펼쳤다. 첫 부분을 읽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건부 기부라는 것을 알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조건이 있다고요? 민호가 물었다. 변조사가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주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매월 가족 식사를 하라. 진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리고 민수가 먼저 일어났다. 형님, 저는 형님께 사과드려요.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싸워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민호도 일어났다. 나야말로 미안하다. 장남이라고 욕심부린 것도 미안하고 진우 씨에게 심한 말 한 것도 미안해.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저도 모두에게 죄송해요. 특히 어머니 집을 팔자고 한 제가 제일 나빴어요. 마지막으로 진우가 일어났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지만 저도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그때 영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희를 바라봤다. 제가 제일 심하게 말했죠. 어머님께도 진우 씨에게도. 정말 죄송해요.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어머님이 부담이 된다고 했지만 사실 어머님 덕분에 살아온 거예요. 어머님이 민호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민호가 말했다. 매월 가족 식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아요. 민정이 대답했다. 저도요. 민수도 동의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포함된 건가요? 민호가 진우를 바라봤다. 당연하죠. 이제 형님이니까. 형님. DNA 검사에서 나이도 저보다 많다고 나왔잖아요. 진짜 큰형님이시네요. 민호의 말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럼. 진우 형님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민정이 말했다. 네, 어머니가 원하신 거니까. 민수도 동의했다. 진우가 감격스러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서 살겠어요. 영희도 진우에게 말했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40년 넘게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그럼 세 조건이 모두 이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기부금은? 기부는 계획대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추가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세 조건을 모두 지켰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사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돈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어. 돈이 너희를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 걸 봤거든. 하지만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집은 진우에게 준다. 그 아이가 제일 집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진우야, 그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가져라. 시골 땅은 민호에게 준다. 내가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예금은 민수와 민정이가 나눠 가져라. 너희 각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가족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걸. 진우야, 이제 너도 진짜 우리 가족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민호야, 너는 이제 진짜 장남이 되었구나. 재산을 독차지하는 장남이 아니라 가족을 챙기는 장남이 되어라. 민수야, 내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너의 가장 큰 재산이야. 민정아, 너의 현실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도 세상을 봐라. 영희야, 너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고생 많았구나. 너희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은 어머니 생각도 해줘. 사랑한다.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진우가 말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생각하고 계셨어요. 민정이 동의했다.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뜻대로 해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꼭 모이는 거예요. 어디서 모일까요? 민수가 물었다. 진우가 대답했다. 어머니 집에서요. 이제 제 집이지만 우리 모두의 집이기도 하니까. 1년이 지났다. 진우는 어머니의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가족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민호는 시골 땅을 잘 관리해서 작은 수익도 내고 있었다. 예전에 욕심 많은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의 큰형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남겨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민정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가족 모임은 절대 빠지지 않았다. 아이들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을 좋아했다. 영희도 처음에는 진우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진짜 시형님으로 모시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를 마친 후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물었다. 만약 그냥 재산을 나눠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돈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시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죠. 민수가 말을 이었다. 민호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들은 모두 어머니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탐욕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순옥의 마지막 선택은 정말로 옳았다. 돈 대신 사랑을 남겨준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이 가족을 구원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